시장이 여러 가지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4월로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공매도 재개부터 시작해서 상호관세 부과 그리고 이제 4월 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줄줄이 또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와 함께 3월 마감하고 4월까지 넘어가는 순간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분기를 좀 저희가 복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1분기 간단하게 복귀를 해보면요. 네네. 일단은 시장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가볍게 넘어가면은요. 네.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 HBM 관련해가지고 일부 반등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미국 대비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대표 시밀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도 실적 기대감으로 좀 반등을 했고 또 그외 바이오텍 기업들도 알테오젠 비롯해서 올해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가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부 되돌리면서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좀 반등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건설 장비나 아니면 변압기 이쪽도 꾸준히 올해도 좀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섹터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소비재들 보시면은 미용기기, 화장품, 인바운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인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이제 실적 성장이 작년에 이어서도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도 주가 수익률이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성이 있는데 일단 대형 브랜드들은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 중국에서 성장이 좀 정체가 돼서 좀 덜 올랐고요. 대신에 이제 수출과 좀 맞닿아 있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DM 업체들 네. 그리고 특정 브랜드가 잘 되는 이런 APR 같은 기업들이 올해 수익률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즘 명동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화장품 소비가 이어지고 또 여기도 미용기기 장비 소비들이 이어지면서 CJ의 올리브영이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들도 올해 좀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방산, 로봇 쪽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특히 작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좋은 성과를 기록했는데 올해 좀 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좀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도 수주 실적이 좋기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주들이 네. 많이 진행될 거로 예상이 돼서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방산 쪽은 현재도 주가 수익률이 아직도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좀 크게 반도체나 네. 이제 아니면 미용기기들 그리고 이제 조선 쪽, 방산 쪽 이쪽에서 좀 성과가 나면서 이제 한국 증시가 좀 일부 반등을 한 상태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과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1분기 전체로 보는 것과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이 감정이 약간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연초 이후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로 쭉 봤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래도 1분기에는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4월 2분기로 넘어가면 어떨 것이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일 텐데 4월 들어서면서 어떤 이슈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4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앞두고 있는 공매도 네. 이슈에들 많이 집중을 하고 계세요. 오랜만에 공매도가 재개되었고 지금 당장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쪽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속되었던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과연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과거에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집중했던 이유는 이 부분이 지속되면 어쨌든 시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네. 이 건도 같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것도 이제 현재 주요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4월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 불확실성은 이 3월 내에 좀 해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네네. 4월까지 좀 넘어가는 모양새인 거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매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네. 보니까 언론에 대차장고 많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들 주의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뭘 주의하고 또 혹시 투자와 관련돼서 기회 포인트는 없을까요?
네, 저희도 기회 포인트와 위기가 둘 다 있다고 보고 네네. 있고요. 우선은 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매도를 진행하기 전에 대차를 빌리고요. 이 대차를 빌린 걸로 공매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차 잔고가 실제로 증가한 기업들을 추려봤고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1% 이상 해당되는 기업들이 약 100개, 네. 그리고 제가 추려드린 거는 2% 이상 되는 기업들 약 20개를 추려봤습니다. 봐주시면은 예상하신 것처럼 반도체랑 2차 전지 쪽 비중이 아무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수페타시스라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 표체미라는 2차 전지 기업들 다 이제 큰 섹터에 해당이 되고 네. 대차 증가율이 많이 증가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살펴보면 중요한 게 이러한 대차 잔고는 증가했지만 이미 주식,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라서 네. 주식 선물을 통해서 이미 매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는 거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그 우리 주식 선물로 이미 매도를 한 포지션이 대차 잔고를 통해서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숏이라기보다는 네네. 기존에 있던 물량을 이제 공매도 시행에 선물로 따라서 하던 거를 선물을 이제 현물로 이 현물로 롤오버. 옮기고 맞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네네. 대차 잔고가 지금 높다고 해서 네네. 이전에 선물로 했던 그런 행위가 바로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막상 열어보면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이제 4월 1일부터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은 각자 보시는 HTS 화면에서 네. 이 공매도 금액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들은 이제 그런 외국인 매도나 아니면 그런 공매도 금액을 확인하시면서 네. 실제로 이게 이어지는 걸 보시면 아마 영향이 덜 할 거고, 만약에 영향이 있더라도 그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4분기에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완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도리어 공매도와 관련된 불안감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오랫동안 공매도 금지했던 이유가 그런 시스템들 갖추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럼 저희는 공매도와 관련돼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근데 다만 그 네. 대차 잔고 우리 섹터들을 또 비중을 확인해 보면 제가 네네. 이제 100종목을 추렸었는데 그 아무래도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의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비중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제 계속 그 선물을 통해 매도도 많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매도 잔고가 많다 보니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총액 대비 2차 전지가 비중이 좀 많은 것은 현재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징 중에 그 실적 성장, 그 저희가 공매도 우려했던 부분 중에 네. 주가가 오른 기업들을 또 많이 걱정을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 리스트에 보시면 실적 성장을 동반한 주가 상승한 기업들은 사실 리스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방산조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 아까 대차 잔고 비중 높은데 방산조선제 하나도 못 네, 봤거든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럼 뭐 말씀드린 뭐 미용기기나 음식료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대차는 거의 지금 비중이 적은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적이 동반되고 장래가 매우 강하게 시장에서 얘기되는 곳들은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공매도의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시장에 많다 보니까 네네. 공매도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로 풀어보면 되겠네요. 네네. 관세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동차 현대차가 좀 돌파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자동차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동반해서 주가가 지금 막 빠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네. 해석할까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근데 4월부터 네.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부분을 미국에서 실제로 공장을 진행하면서 네. 이 부분을 관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까지는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이것도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중장기로 볼 때는 저희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단기의 관세 영향과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렇게 관세 부과하기 시작하면 오늘도 미국 언론에서 그런 얘기 나오던데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미리 트럼프가 가격 인상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 이런 게 벌써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인플레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를 고민한 이유가 이 관세가 인플레로 이어지면 네. 경기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다행히도 지금 현재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플레 지표가 크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돼서 올해 연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이슈일 텐데 아직은 인플레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단계로 숫자상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금리도 조금 저희가 걱정해야 된다는데 네네. 인플레를 걱정 안 한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1%대,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대여가지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4에서 4.5% 사이에서 이제 레인지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도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사실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금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매월 발표한 FOMC 회의록인데요. 그 3월 FOMC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는 동결했고요. 딱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 전망이 중요한데 GDP 성장률 전망이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좀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물가 상승률은 상향이 되었는데 아마 크게 상향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여전히 두 차례 금리 인하, 그래서 총 50bp 정도 그 낮추는 걸로 시사가 되어가지고 이 그 현재 FOMC를 바탕으로 봤을 때 네. 금리 부분은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은 아직은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이 GDP에 반영이 됐지만 네. 아직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4월 달에 저희 어디 주목해야 됩니까? 아, 네. 4월 달에는 이제 증시 변동성이 아무래도 큰데요. 아무래도 네.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면은 이제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부터 마침 또 관세도 이제 부과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러한 이제 실제로 이거를 오픈이 되면은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될 거라 보는데 그 실적 시즌이 중요한 게 특히 1분기가 그 해의 첫 실적이다 보니까 네. 1분기 실적이 상향하는 기업들이 연간 실적이 상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또 마침 4월에 맞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컨센서스 올해 연초 대비 현재 기준의 매출과 이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상향된 좋아진 기업들을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봐왔던 작년에도 성장을 잘했던 섹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 클래시스 같은 이제 미용기기 업체들도 인바운드 수혜, 수출 수혜로 인해서 상향이 된 케이스이고요. 삼양식품 같은 이제 음식료 네. 기업도 사실 작년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올해에도 이제 견조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오히려 높은 성장을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이런 방산 기업들도 올해 이제 수주들이 이제 예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SM 같은 엔터 기업들도 하반기부터 콘서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한일할령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제 상향이 된 케이스이고요.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리서치도 올해 1, 2월 이제 수출 데이터도 좋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해 오히려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향이 됐고 이쪽은 워낙 자사주 매입을 잘 하고 네, 계셔가지고 주가도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으로 유명한 CJ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내 보톡스 1위 기업인 휴젤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 또 이제 미국 매출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상향이 되었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화장품 회사인 APR이 이제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도 1, 2월 달 아마존 트렌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좀 상향된 케이스여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또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이가 이어지면은 올해 그래도 특히 변동성 좋을 때일수록 저희가 네네. 실적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이 많으니까요. 이런 기업들 저희가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실적이 바탕이고 특히 이익률 좋아지는 기업에 주목하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게 시장에서 이익률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들 저희가 쭉 나열을 좀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4월달 한번 전략도 고민해 보시죠.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